반도체, AI, 그리고 이제는 양자.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가 온다는 말. 그런데 막상 어떤 건지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힙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도,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도,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걸? 그럼에도 지금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어렵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느낌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양자 컴퓨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양자, 뭔가 달라졌다. 2024년 말, 구글이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린 이 논문의 주인공은 바로 윌로우 칩. 그런데 이 칩 하나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원자 기술에는 오랫동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본질적으로 오류와 노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큐비트를 늘릴수록 오류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 더 강한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구글의 윌로우 칩은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큐비트를 늘렸더니 오류가 줄고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이 한 가지 결과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사실 젠슨 황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었죠. 양자 컴퓨터? 빨라도 15년, 어쩌면 20년은 더 걸릴걸? 그런데 그로부터 딱 2달 뒤, GTC 무대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 갑니다. 우리 같이 갑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핵심 플랫폼인 쿠다에 쿠다 Q를 붙여 GPU와 양자 컴퓨팅을 통합하는 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였던 양자가 갑자기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2부. 그래서 양자가 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양자가 대체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쪼개고 또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양자입니다. 에너지도, 빛도, 전자도 모두 이 양자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물리는 이른바 고전 물리학이에요. A를 입력하면 B가 나온다.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다릅니다. A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B일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B일 확률이 아주 높아. 확률론의 세계입니다. 어딘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는 그 역설. 바로 이 양자의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걸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3분 만에 풀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양자 컴퓨터의 본질입니다. 3부, 0과 1의 차이. 그게 전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로 작동합니다. 비트는 딱 2가지 값만 가질 수 있어요. 0 아니면 1. 이진법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큐비트는 다릅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심지어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차이냐고요? 큐비트가 10개면 계산 가능한 경우의 수가 1000개를 넘습니다. 큐비트가 50개면 무려 100조 개가 넘는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순서대로 계산을 하나씩 하는 동안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이걸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노트북을 교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4부. 돈이 몰리고 있다. 아직 완성도 안 된 기술인데 투자자들의 돈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 양자기업 아이온큐는 시가총액이 약 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몇 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기대감만으로 18조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드디어 아이온큐는 첫 번째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숫자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의미는 엄청납니다. 수년간 매출이 없던 회사가 처음으로 실적을 냈다는 것. 기배가 현실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선장 기업들도 뜨겁습니다. 사이퀀텀은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인정받았고 콘티뉴라는 스타트업은 단 한 번의 투자 유치로 8,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16년에 양자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고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4,600km 구간의 양자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보와 금융기관 통신에 실제로 활용하면서요. 미국과 중국이 양자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5부. 그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오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크게 4가지 분야를 주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암호화 보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암호화폐,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수학적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지금의 컴퓨터로는 이 암호를 푸는데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2045년 사이에 현재의 암호 시스템이 붕괴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Q-Day라고 부릅니다. 더 섬뜩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단 해킹해서 보관해두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해독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PQC, 즉 양자 내성 암호라는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암호 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두 번째, 배터리와 소재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과제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더 오래 달리고,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안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결국 분자와 원자 단위에서의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소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자를 주고받는지 그 계산이 너무나 복잡해서 지금의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 계산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주행거리 최대 2배, 충전 시간 10분 이내, 화재 위험 극단적 감소, 이런 기대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츠는 IBM과 협업 중이고 폭스바겐과 현대차도 각각 양자 기업들과 배터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개발입니다. 화합물 신약은 결국 분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분자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죠. 이 분자 시뮬레이션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화이자, 머크, 모더나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양자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의 양자 스타트업 파스칼은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양자 컴퓨팅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식량과 비료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합성질 소비료는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에서 2%가 비료 생산 과정에서 나옵니다. 만약 자연계에서 박테리아가 질소를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로 재현할 수 있다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싸지면 식량도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하나가 결국 지구 전체의 문제를 건드리는 셈이죠. 6구.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중국이 워낙 막대한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양자 관련 특허를 세계적으로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수준급의 양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 스핀 큐비트라는 방식은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반도체를 잘하는 한국에 유리한 분야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아이온큐와 배터리 화학 연구 협업을 진행 중이고 각 대학들도 양자 컴퓨팅 기술을 신약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양자를 차세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 양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세계 1등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었죠. 10년 뒤를 위해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느냐. 그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7부. 언제쯤 우리 앞에 올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 양자 컴퓨터,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업계의 현재 전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2에서 3년은 개념 증명과 기술 검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30년을 전후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잘 맞는 분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실제로 배터리, 소재, 신약, 기후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하나둘 나올 겁니다. 과거 보고서들이 2050년이라고 했다가 2040년으로 당기고 또다시 앞당겨지는 추세를 보면 기술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빠릅니다. 반도체의 물결, AI의 물결, 그 다음 물결이 양자 컴퓨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자라는 단어가 조금은 덜 낯설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려 하고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